내일은 왕자님이 성인이 되시는 날이랍니다. 아름다운 공주님을 신부로 맞이하셔야 돼요. 신하인 벤노가 지그프리트 왕자에게 말했어요. 난 결혼 같은 거 하기 싫어. 그냥 사냥이나 하며 살고 싶어. 왕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지그프리트 왕자는 어른이 되어 골치 아픈 일에 시달리는 게 싫었어요. 그때 왕자의 어머니인 여왕이 들어왔어요. 오,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 내 생일 선물로 금화살을 준비했단다. 황금으로 만든 금화살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제야 어두웠던 왕자의 얼굴에 살짝 미소가 떠올랐어요. 왕자는 사냥을 무척 좋아했거든요. 왕자님, 내일 신부를 맞이하기 전에 백조 사냥을 하시지 않을래요? 벤노가 괜히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 벤노. 사냥이라면 언제든 환영이야. 지그프리트 왕자는 서둘러 사냥 준비를 하고 백조들이 모여 사는 호수로 갔어요. 호수 위로 붉은 노을이 멋지게 번지고 있었어요. 멀리 마법사의 성마저 아름답게 보일 지경이었죠. 백조들은 호수 위에 둥둥 떠 헤엄을 쳤어요. 자, 슬슬 시작해볼까? 왕자는 금화살을 활에 끼우고 두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숨을 죽였어요. 그러고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백조를 겨누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백조들이 푸드덕 날아오르더니 아리따운 아가씨들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왕자가 활을 겨누었던 백조도 아름답고 우아한 아가씨로 변했지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벤노가 호들갑을 떨며 소리쳤어요. 쉿! 조용히 해, 벤노! 왕자는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이며 재빨리 백조들이 내려앉은 곳으로 달려갔어요. 한 아가씨가 슬픈 표정으로 높은 바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왕자가 활을 겨누었던 백조였어요. 저는 지그프리트 왕자랍니다. 백조였던 당신은 누구신가요? 왕자가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어요. 다 보셨군요. 저는 오데트 공주예요. 마법사의 청혼을 거절해 마법에 걸렸답니다. 왕자는 그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났어요. 제가 마법사를 해치울게요. 그러자 공주가 화들짝 놀라며 말했지요.
안 돼요. 마법사가 자기의 목숨과 저의 목숨을 한데 묶어 놓았답니다.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청년과 결혼해야만 마법을 풀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내일 내 생일 파티에 와주세요. 사실 난 첫눈에 당신에게 반했어요. 부디 나의 신부가 되어주세요. 그때 크고 검은 새가 하늘을 날았어요. 오데트 공주가 놀라며 몸을 웅크렸지요. 마법사예요. 새로 변장해 나를 감시하는 거예요. 왕자와 벤노는 급히 몸을 숨겼어요. 잠시 후 호수를 떠나며 왕자가 말했지요. 오데트, 내일 꼭 와야 해요. 알겠어요, 왕자님. 하지만 다른 사람을 신부로 맞이하면 저는 영영 마법에서 풀려날 수 없어요. 다음날 왕자의 생일 파티가 열렸어요. 축하합니다, 왕자님. 왕자는 손님들의 인사를 받으며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오데트 공주를 기다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마침내 검은 드레스를 입은 오데트 공주가 검은 옷을 입은 귀족과 파티장으로 들어왔어요. 왕자는 몹시 반가워 벌떡 일어났지요. 약속을 지켜줘 고마워요, 오데트. 그런데 왠지 공주는 빙그레 미소만 지었어요. 그녀는 마법사의 딸 오딜로였으니까요. 모든 일이 마법사의 짓이었어요. 왕자는 그녀가 오데트 공주라고 철석같이 믿고 빙글빙글 신나게 춤을 추었어요. 창문에 날개를 부딪히는 아름다운 백조는 보지 못했지요. 춤이 끝난 뒤 왕자는 오딜로에게 청혼했어요. 나와 결혼해줘요. 영원히 사랑할게요. 그 순간 오데트 공주가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안 돼요, 왕자님. 마법사에게 속지 마세요. 그제야 마법사는 정체를 드러냈지요. 으하하하, 늦었는걸. 지그프리트 왕자는 이미 내 딸에게 청혼했어. 이 일을 어떡해. 흐흐. 공주는 주룩주룩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난 이제 영영 백조로 살아가야 해. 오데트 공주는 절벽 위로 올라갔어요. 저 멀리 왕자가 뒤따라오고 있었어요. 기다려요, 공주. 내가 잘못했어요. 그럴수록 공주의 슬픔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왕자님, 이미 늦었답니다. 공주는 절벽 아래로 훌쩍 몸을 던졌어요.
포로롱 호수 위로 물방울 몇 개가 떠올랐지요. 그러자 검은 새로 변해 있던 마법사도 힘을 잃고 물속으로 떨어졌어요. 으악! 공주가 죽으면 나도 살 수 없어! 마법사가 죽자 신기하게도 모든 마법이 풀렸어요. 뒤늦게 절벽으로 올라온 지그프리트 왕자는 누가 말릴 새도 없이 호수로 뛰어들었어요. 오데트, 기다려요! 호수 속에서 왕자는 오데트 공주를 만났어요. 오데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그때 두 사람에게 물의 요정이 다가왔어요. 멋진 왕자님, 아름다운 공주님, 제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환상의 나라로 모실게요. 지그프리트 왕자와 오데트 공주는 활짝 웃으며 물의 요정을 따라갔어요. 교장 선생님이 한 소녀의 손을 잡고 교실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함께 공부할 새 친구가 전학 왔어요.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세요. 교장 선생님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안녕? 나는 인도에서 온 세라크루야. 단정한 옷차림의 소녀는 상냥한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세라의 아버지는 인도에 근무하는 영국군 장교인데 많은 돈을 내고 영국의 사립여학교에 세라를 보냈지요. 세라, 이 방을 쓰렴. 교장 선생님은 세라에게 가장 좋은 방을 내주었어요. 친구들도 세라를 다정히 대했지요. 세라는 공부를 참 잘해. 부잣집 딸인데 잘난 척도 안 해. 그뿐 아니었어요. 세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잘했어요. 그래서 세라 곁에는 항상 친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지요. 세라의 인기는 최고였어요. 어느 날 세라 방의 푹신한 소파에서 하녀 베키가 잠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쳐 골아 떨어졌던 거예요. 한참 만에 잠에서 깬 베키는 화들짝 놀랐어요. 아가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베키는 겁이 나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런 베키가 세라는 무척 불쌍했어요. 베키, 괜찮아. 피곤하면 언제든 내 방에서 쉬렴. 감격한 베키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어요. 세라의 생일날이었어요. 세라, 생일 축하해. 친구들의 선물을 받고 세라는 무척 즐거웠어요. 교장 선생님도 멋진 파티를 열어주었지요. 세라를 가장 기쁘게 한 선물은 아버지가 보내준 인형 에밀리였어요. 아, 인형에서 아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매일 안아주고 뽀뽀해줘야지. 세라는 싱글벙글 온종일 행복해했어요. 그날 저녁 사립여학교에 한 신사가 찾아왔어요. 세라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는 변호사였지요. 교장 선생님, 세라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친구와 함께 벌인 사업이 잘못되어 그만. 그 말을 듣고 교장 선생님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뭐라고요? 그럼 세라의 학비는 누가 내나요? 교장 선생님은 말까지 더듬거렸지요.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곧장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는 식당으로 갔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파티를 그만둬! 교장 선생님에게서 찬바람이 쌩쌩 부는 듯 했어요. 세라,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단다. 좋은 방이나 생일 파티는 내게 어울리지 않아.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세라, 이제 너를 위해 돈을 내줄 사람이 없구나. 여기에 계속 머물고 싶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교장 선생님은 빈털터리가 된 세라를 하녀처럼 실컷 부려먹을 속셈이었어요. 세라는 다락방으로 쫓겨났어요. 하녀와 다를 바 없이 쓸고 닦고 빨래를 했지요. 친구들은 세라를 모르는 척했어요. 다른 하녀들까지 점점 세라를 업신여겼지요. 멍청이, 그깟 일도 못하다니. 여기 적은 것들 좀 구해와. 세라는 마치 하녀들의 하녀 같았어요. 오직 베키만이 세라를 위로했지요. 아가씨,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세라는 몹시 슬펐어요. 세라는 다락방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그때 웬 원숭이가 다락방으로 폴짝 뛰어들었어요. 세라는 인도에서 원숭이를 자주 봐 무섭지 않았어요. 아이 귀여워.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세라가 원숭이를 안고 쓰다듬어 주는데 인도 옷을 입은 하인이 지붕 위로 올라와 말했어요. 제가 그쪽으로 원숭이를 잡으러 가도 될까요? 세라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하인은 원숭이를 잡은 뒤 세라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 주인님은 캐리스 포드 씨예요. 함께 사업을 했던 친구의 딸을 찾아 영국에 오셨지요. 그 친구분은 사업이 어려웠을 때 충격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요? 참 안 됐네요. 세라는 하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울적했어요. 그렇지만 캐리스 포드 씨가 찾는 친구의 딸이 자기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요. 하루는 세라가 심부름을 가다가 돈을 주었어요.
마침 세라는 꼬르륵 꼬르륵 배가 고팠어요. 아이 배고파. 그래도 이 돈을 쓸 순 없어. 어서 주인을 찾아봐야지. 하지만 돈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세라를 지켜보던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어요. 얘야, 그 돈은 하느님이 네게 주신 건가 보다. 지쳐 보이는데 빵이라도 사 먹으렴. 세라는 할 수 없이 아주머니의 말을 따랐어요. 빵 봉지를 든 세라가 길 모퉁이를 막 돌아가던 참이었어요. 불쌍한 거지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세라를 말똥말똥 쳐다보았어요. 너 이 빵 먹고 싶니? 아이는 말없이 군침을 꿀꺽 삼켰지요. 세라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이 빵 먹어. 난 배가 부르니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이는 세라에게 꾸벅 절까지 했어요. 세라는 교장 선생님에게 꾸중을 들었어요. 돈 주인을 찾느라 늦었기 때문이에요. 넌 벌로 오늘 저녁 식사를 굶어라. 세라는 추위와 배고픔에 흑흑 흐느끼며 다락방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다락방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푹신한 양탄자에 활활 타오르는 난로,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누가 내게 이런 것들을 베풀었을까? 베키를 불러 같이 먹어야지. 창밖에서는 인도인 하인이 세라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다락방의 기적은 캐리스포드 씨의 선물이었어요. 세라가 원숭이를 찾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지요. 며칠 후 세라는 캐리스포드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네 이름이 뭐니? 세라예요. 세라크루. 뭐라고? 그럼 아버지의 이름은 뭐지? 제 아버지는 랄프 크루시인데요. 순간 캐리스포드 씨가 세라를 덥석 끌어안았어요. 세라가 바로 애타게 찾던 친구의 딸인 것을 알았지요. 세라야, 이제부터는 내가 보살펴 줄 테니 아무 걱정 말아라. 지금은 사업도 아주 잘 된단다. 세라의 눈에서는 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얼마 후 세라는 베키와 사립여학교를 나왔어요. 세라와 베키는 단짝 친구가 되어 함께 공부하며 살게 되었답니다. 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감싸하는 섣달 금음날이었어요. 댕그렁 댕그렁 한 해가 저물며 종소리가 울렸어요. 찬 바람이 휘잉휘잉 불고 사람들은 종종종 바쁘게 걸었어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한 소녀가 맨발로 외투도 입지 않은 채 웅크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성냥을 팔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소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낡고 큰 신발을 신고 성냥을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낮에 마차를 피하다가 넘어져 신발이 벗겨졌지요. 하하, 이 낡은 신발 좀 봐. 소녀가 길바닥에서 채 일어나기도 전에 심술궂은 아이들이 신발을 들고 달아났어요. 그래서 소녀는 맨발로 다니게 되었지요. 가엾게도 발은 꽁꽁 얼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하루 종일 성냥도 거의 팔지 못했지요. 어떡하지? 성냥을 다 팔아야 혼나지 않을 텐데. 소녀는 아버지의 화난 얼굴이 떠올랐어요. 쌩쌩 부는 겨울바람보다 차갑고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소녀는 동동동 발을 구르며 거리를 헤매다녔어요. 성냥 사세요. 성냥 한 통만 사주세요. 사람들은 소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에이, 귀찮아. 저리 비켜. 심지어 소녀를 확 밀어버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소녀는 골목길 눈밭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때 소녀가 기대어 앉은 집 창문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소녀는 살짝 집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식구들이 식탁에 모여 앉아 이야기하며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나도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했으면. 엄마, 보고 싶어요. 소녀는 오래오래 눈을 떼지 못했어요. 아이, 추워. 오들오들 떨던 소녀가 견디다 못해 성냥 하나를 꺼내어 불을 붙였어요. 화르르 작은 불꽃이 타올랐어요. 아, 좋아. 따뜻하네. 소녀는 난로 앞에 앉아 있는 듯 했어요. 그러나 아주 잠깐뿐이었지요. 꽁꽁 언 발을 녹이려고 하자 성냥불은 꺼졌고 난로도 사라져 버렸어요. 한 번 더 켜보자. 그러면 난로가 다시 나타날지 몰라. 소녀는 또 성냥에 불을 붙였어요. 화르르. 이번에는 주위가 환해지더니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진 식탁이 보였어요. 따뜻한 수프, 상큼한 과일, 부드러운 빵, 달콤한 차, 그리고 동그란 접시 위에 통통한 거위가 노릇노릇 구워져 있었지요. 꿀꺽. 소녀가 군침을 삼키자 거위 요리가 둥둥 떠올라 소녀를 향해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소녀는 허겁지겁 거위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나 성냥불이 꺼지면서
거위 요리도 연기처럼 사라졌지요. 소녀의 손은 차디찬 벽에 닿아 있었어요. 어쩜 좋아. 소녀는 세 번째 성냥에 불을 붙였어요. 화르르. 이번에는 불빛 속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났어요. 초록색 전나무에 빨강, 파랑, 초와 은빛, 금빛 구슬이 가득 달린 트리였어요. 우와! 내가 본 트리 중에 제일 멋져. 소녀는 트리를 만져보고 싶어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 순간 성냥불이 꺼지면서 트리의 초들이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어요. 소녀가 하늘을 올려다보자 별똥별 하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또 누가 죽어 하늘나라로 갔나봐. 별똥별이 떨어지면 누군가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간 거라고 옛날에 할머니가 말해주신 기억이 났어요. 소녀는 문득 할머니가 보고 싶어졌지요. 성냥을 켜면 할머니가 나타나실지 몰라. 소녀는 얼른 네 번째 성냥에 불을 붙였어요. 화르르. 그러자 할머니가 따뜻한 불빛 속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두 팔을 벌려 소녀를 안아주려 했어요. 서둘러 달려가 와락 안기려던 소녀가 멈칫했어요. 할머니도 성냥이 다 타면 사라지실 테지요? 잠깐만 기다렸다가 저도 데려가 주세요. 타타탁 화르르. 소녀는 재빨리 남은 성냥 묶음에 불을 붙였어요. 성냥은 한꺼번에 활활 타올랐지요. 이제 됐어요, 할머니. 사라지지 마세요. 얘야, 이리 오너라. 내가 돌봐주마. 할머니가 소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소녀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마침내 하늘나라로 갔어요. 이튿날 아침, 사람들이 골목길에 쓰러져 있는 소녀를 보았어요. 지난 밤에 얼어 죽었나 봐. 아이고, 불쌍해라. 사람들은 어린 성냥팔이 소녀의 죽음을 보고 쯧쯧 혀를 차며 슬퍼했어요. 추워서 성냥불로 몸을 녹이려고 했나봐. 눈 위에는 새카맣게 타버린 성냥개미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화르르. 잠깐 타오르다 꺼지는 성냥불 속에서 소녀가 무엇을 보았는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게 하늘나라로 올라갔는지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했어요. 눈 위에서 꽁꽁 얼어 죽은 소녀는 마치 빙그레 웃고 있는 듯 했지요. 옛날 어느 숲속 작은 오두막집에 어린 남매가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오빠의 이름은 헨젤이고 누이 동생의 이름은 그레텔이었어요. 아버지는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아 네 식구가 먹을 양식을 구해왔어요. 하지만 새어머니는 먹을 것이 부족하다며 항상 투덜댔어요. 집에 먹을 것이 없어 안 되겠어요. 헨젤과 그레텔을 숲에 두고 옵시다. 어느 날 밤 새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 식구가 모두 굶어 죽어요. 새어머니는 끈질기게 아버지를 졸랐어요. 하는 수 없이 아버지도 새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헨젤은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고 말았어요. 우리를 숲에 두고 온다고? 헨젤은 너무 놀라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숲속에 버려지면 우리는 굶어 죽거나 짐승들에게 잡아먹힐걸. 옳지, 좋은 수가 있다. 헨젤은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잠이 들자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마당에는 하얀 조약돌이 달빛을 받아 반짝거렸어요. 헨젤은 조약돌을 주워 주머니에 잔뜩 집어넣었어요. 날이 밝기도 전에 새어머니가 헨젤과 그레텔을 깨우며 말했어요. 얘들아, 아버지를 따라 숲에 나무를 하러 가자. 새어머니와 아버지가 앞장서고 헨젤과 그레텔이 그 뒤를 따라 숲으로 떠났어요. 헨젤은 일부러 뒤에 처져가면서 간밤에 주워 모은 조약돌을 새어머니 몰래 톡톡 떨어뜨렸어요. 이윽고 깊은 숲속에 이르자 새어머니가 말했어요. 우리는 숲 저편에 가서 나무를 해올 테니 너희는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라. 알았지? 새어머니와 아버지는 숲속 너머로 사라졌어요. 어느덧 해가 지고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그레텔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오빠, 무서워. 어떻게 집에 돌아가지? 걱정 마. 달이 뜰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얼마 후 초승달이 떠올랐어요. 그러자 달빛을 받은 조약돌들이 반짝거리며 모습을 드러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손을 꼭 잡고 조약돌을 따라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어요. 헨젤과 그레텔이 집으로 돌아오자 새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길을 찾아왔지? 하지만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무척 기뻐했어요. 너희들 참 용케도 집을 찾아왔구나. 아버지가 대견해하자 그레텔이 달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달님 덕분이에요. 오빠가 숲에 갈 때 길에 떨어뜨려 놓은 조약돌을 밝게 비춰주었어요. 그랬었군. 새어머니는 헨젤을 무섭게 노려보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새어머니는 또 아버지를 졸랐어요.
내일 아이들을 숲속에 버리고 와요.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 깊숙한 숲속으로 가요.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침 그 이야기를 들은 헨젤은 조약돌을 주우러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문이 잠겨 나갈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새어머니가 아이들을 깨웠어요. 어서 일어나. 잠꾸러기 같으니라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가야 돼. 새어머니는 집을 나설 때 딱딱하게 굳은 빵을 헨젤과 그레텔에게 한 조각씩 나누어 주었어요. 오빠, 어떡해. 조약돌을 줍지 못했잖아. 그레텔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걱정 마, 그레텔. 내게 생각이 있어. 헨젤은 조약돌 대신 빵을 조금씩 뜯어 길에 떨어뜨렸어요.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따라와. 새어머니는 이따금 뒤돌아보며 재촉했어요. 새어머니와 아버지는 헨젤과 그레텔을 전보다 더 깊고 우거진 숲속으로 데리고 갔어요. 나무를 해가지고 오마. 여기서 기다리렴. 새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이들을 버려둔 채 집으로 돌아갔어요. 부엉 부엉. 날이 저물자 숲속은 어둠으로 가득 찼어요. 오빠, 무서워. 집에 가고 싶어. 그레텔, 달이 뜨면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이윽고 숲속에 달이 떠올랐어요. 헨젤은 땅에 떨어뜨린 빵 조각을 찾았어요. 그러나 새와 개미들이 빵 조각을 야금야금 먹어치워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하얀 새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레텔, 저 새를 따라가 보자. 길을 안내해 줄지도 몰라. 헨젤과 그레텔은 하얀 새를 따라갔어요. 갑자기 고소한 냄새와 함께 사탕과 과자로 만들어진 작은 집이 나타났어요. 오빠, 저기 좀 봐. 과자로 만든 집이야. 정말? 달콤하고 맛있는 냄새가 풍겨오는걸? 헨젤과 그레텔은 집으로 다가가 벽과 창문에서 과자를 떼어 냠냠 쩝쩝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였어요. 어떤 녀석들이 남의 집을 먹고 있는 게야? 볼품없게 생긴 할머니가 나타나 소리쳤어요. 할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주 맛있게 생긴 아이들이군. 할머니는 헨젤과 그레텔을 향해 입맛을 쩝쩝 다셨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었어요. 할머니는 아이들만 잡아먹는 무서운 마녀였어요. 넌 너무 말랐어. 살이 찔 때까지 이 안에 있어야겠다. 마녀는 헨젤을 작은 우리 안에 가둬놓고 그레텔에게는 밤 늦게까지 일을 시켰어요. 청소가 끝나면 내 오빠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줘라. 돼지처럼 포동포동 살이 찌도록 말이야. 히히히.
마녀는 아침마다 우리에 와서 헨젤에게 말했어요. 손을 내밀어 보아라. 밤사이 얼마나 살이 쪘는지 봐야겠다. 마녀는 눈이 나빴기 때문에 헨젤이 언제나 가는 닭뼈를 내밀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마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이상한 녀석이네. 왜 이렇게 살이 안 찌지? 그러던 어느 날 마녀는 화가 나서 버럭 소리쳤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레텔 먼저 잡아먹어야겠어. 다음날 아침 마녀는 그레텔을 불러 말했어요. 빵 굽는 가마를 열어라. 장작을 더 넣어 활활 타오르게 해. 마녀는 그레텔이 가마를 열면 뒤에서 밀어넣어 구워 먹을 생각이었어요. 그레텔은 마녀의 속셈을 금방 알아차리고 말했어요. 할머니, 가마가 열리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저런 바보 같은 녀석. 그렇게 쉬운 것도 못해? 마녀는 화를 벌컥 내며 허리를 굽히고 가마문을 열었어요. 바로 그때 그레텔은 마녀를 가마속으로 휙 밀어넣었어요. 그러고는 가마문을 쾅 닫아버렸지요. 으악! 그레텔은 얼른 헨젤이 갇힌 우리문을 열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였어요. 마녀의 집에는 보석과 보물이 많이 있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반짝거리는 보석을 잔뜩 챙겨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오, 너희들이 돌아왔구나. 그동안 아버지는 못된 새어머니를 쫓아내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 뒤 헨젤과 그레텔은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어느 마을에 잭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지요. 나쁜 거인이 아버지가 남긴 보물을 훔쳐가 버려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남은 재산이라고는 소 한 마리가 전부였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잭을 불렀어요. 잭, 아무래도 소를 팔아 양식을 장만해야 할 것 같구나. 잭은 소를 팔러 시장으로 향했어요. 잭이 소를 몰고 숲을 지날 때였어요. 웬 할아버지가 나타나 잭을 불러 세웠어요. 얘야, 나의 요술콩과 너의 소를 바꾸지 않을래? 안 돼요. 누가 콩 한 알과 소를 맞바꾸겠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다시 설득을 했어요. 하늘에 닿을 때까지 자라는 신기한 요술콩인데? 잭은 신기한 요술콩이란 말에 솔깃해 소와 바꾸고 말았어요. 잭이 콩 하나를 들고 집으로 들어오자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 화를 냈어요. 아니, 먹을 양식이 떨어져 소를 팔아오랬더니 고작 콩 하나를 사가지고 왔어?
잭은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어머니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렇다고 소와 콩을 맞바꾸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화가 난 어머니는 콩을 휙 던져버렸어요. 요술콩은 대구르르 굴러 마당에 떨어졌지요.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깬 잭은 깜짝 놀랐어요. 마당 한가운데에 하늘까지 뻗은 콩줄기가 자라 있었거든요. 잭은 신이 나서 콩줄기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잭, 무슨 짓이야? 어서 내려오지 못해? 어머니가 잭을 보고 크게 소리쳤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올라갔다 금방 내려올게요. 구름 위에 다다르자 우뚝 솟은 커다란 성이 나타났어요. 잭은 호기심에 가득 차서 한달음에 성으로 달려갔어요. 성은 으리으리하고 퍽 아름다웠어요. 무슨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 잭은 성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잭이 정신없이 여기저기를 둘러볼 때였어요. 앞치마를 두른 거인 아주머니가 나타나 물었어요. 넌 누군데 주인 허락도 없이 들어온 거니? 전 잭이라고 하는데 콩줄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때 멀리서 쿵쿵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얘, 빨리 숨어라. 거인이 돌아오고 있어. 너 같은 꼬마를 잡아먹는 걸 아주 좋아한단다. 거인은 안으로 들어오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맛있는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러자 아주머니가 시치미를 딱 뗐어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양고기 굽는 냄새겠지요. 배가 고파서 그런가? 어서 양고기나 가져와. 아주머니는 서둘러 양고기를 내놓았어요. 잭은 거인 아주머니의 머리카락 속에 숨어 있었어요. 거인은 배가 부른지 끄윽하고 트림을 했어요. 이제 슬슬 황금알을 챙겨볼까? 거인은 아주머니에게 암탉을 가져오게 했어요. 암탉아, 어서 황금알을 낳아라. 그러자 정말로 암탉이 누런 황금알을 쑥 낳았어요. 아니, 저건 우리 아버지 닭이잖아. 잭이 암탉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아버지 보물을 훔쳐간 거인이 바로 황금알을 챙긴 거인이 크게 하품을 했어요. 아, 졸립군. 하프야, 자장가를 한번 연주해봐. 거인의 하프는 스스로 연주하는 신기한 보물이었어요. 저 하프도 아버지의 보물이었어. 잭이 중얼거렸어요. 하프가 연주를 시작하자 거인은 금세 잠이 들어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았어요. 잭은 암탉과 하프를 가지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식탁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지요.
먼저 암탉을 가슴에 안은 잭이 하프를 집으려고 살그머니 손을 뻗었어요. 그러자 하프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주인님, 큰일 났어요. 도둑이 저를 훔쳐가려고 해요. 잠을 자던 거인이 벌떡 일어났어요. 거기 서지 못해? 내 보물을 훔치려는 놈을 그냥 둘 줄 알아? 잭은 얼른 암탉과 하프를 자루에 넣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거인은 성큼성큼 잭을 향해 다가왔어요.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잭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구름이 갑자기 거인을 확 밀쳤어요. 거인이 뒤로 움찔하는 사이에 잭은 다시 도망쳤어요. 어휴, 잡힐 뻔했네. 구름아, 고마워. 잭은 재빨리 콩줄기를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화가 난 거인도 씩씩거리며 콩줄기를 잡고 따라왔어요. 거인이 콩줄기에 오르는 바람에 콩줄기가 몹시 흔들렸어요. 잡히기만 하면 넌 끝장이다. 거인은 몹시 화가 나 있는 힘껏 따라왔어요. 잭은 재빨리 마당으로 뛰어내리면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빨리 도끼를 가져오세요. 얘야, 무슨 일인데 그러니? 거인이 콩줄기를 타고 내려오고 있다니깐요. 잭은 어머니가 가져온 도끼로 콩줄기를 힘껏 찍었어요. 콩줄기는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쓰러졌어요. 거인도 쿵 하고 마당에 떨어져 죽고 말았지요. 어머니, 잃어버린 보물을 모두 찾아왔어요. 어머니도 아주 기뻐했어요. 잭은 당장 암탉에게 말했어요. 암탉아, 황금알 하나만 낳아줄래? 암탉은 꼬꼬댁 하며 황금알을 낳았어요. 옳지, 옳지. 이제 우린 부자야. 잭은 부자가 되었지만 밭일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일을 하다 힘이 들 때면 하프의 노래를 듣기도 했지요. 잭은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